안녕하세요. 2학년 회계정보 처리 시스템 19차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17차시 과제의 뒷부분 문제풀이를 나갈 예정입니다. 8번부터 15번까지 본인이 풀었던 문제 종이를 가지고 같이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이제 다음 주에 만나죠. 이제 온라인 수업 기간 중에 푸셨던 과제들은 모두 오프라인 개학 이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학급 회장을 통해서 전달이 되었을 테니 꼭꼭 챙겨서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바랍니다. 자, 8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처리를 하고 차변 계정 과목과 금액을 찾아달라고 하고 있어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항공은 단기적 매매의 차익을 목적으로 이거 단기 매매 증권이네. 찾아주시고요. 공인의 발행 주식 1000주를 1주당 15,000원씩 지불을 하고 구입했다고 합니다. 자, 액면가액 10,000원이 있지만 아시다시피 이 가격은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는 금액이죠. 정리하면 한공은 공인의 주식 1000주를 주당 15,000원씩 지불하고 총 1,500만원어치의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하였구나 라고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요 단매증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수수료가 발생을 하였어요. 지난 시간에 봤던 고양이 박사 또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란 뜻이죠. 자, 단기매매 증권을 구입하거나 취득할 때 들어가는 거래 수수료 등은 수수료 비용이라는 영업의 비용 계정 과목으로 별도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단기매매 증권의 취득 원가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그 수수료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을 했다고 하네요. 한번 회계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단기매매 증권이라는 유동자산, 우리 단기 투자 자산이 증가하였으니 자산의 증가 차변에 1,5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고요. 대가로 현금을 지급을 하려고 보니 수수료가 발생을 했었지. 수수료 비용 차변에 비용 발생 20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나는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그리고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총합하여 1,520만 원어치의 현금을 대변에 현금을 지급했으니 자산 감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죠. 정리하면 차변 계정 과목과 금액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9번입니다. 한공의 단기매매증권 처분과 관련된 자료예요. 8월 1일에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익이 얼마인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월 1일에 항공은 공인의 주식 1000주를 1주당 500원에 취득을 하고 수수료를 포함해서 총 50만 5천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달 뒤에 취득했던 주식 전부를 700원씩에 처분을 하고 수수료 만원을 뺀 나머지를 보통예금으로 수령하였습니다. 회계처리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월 1일에 취득을 하였으니 차변의 단기매매증권 이렇게 자산의 증가 들어오겠죠. 그리고 수수료 비용도 발생을 했고요. 총 50만 5천원을 무엇인가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장부 금액은 지금 한 주당 500원씩 총 1000주, 총 50만 원입니다. 그런데 8월 1일에 지금 처분을 한 금액을 보니 한 주당 700원씩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처분 금액은 똑같은 1000주이지만 한 주당 700원씩 총 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지난번 단기매매 증권 할 때 기억을 좀 떠올려 보면 되겠죠? 장부랑 처분 금액을 비교를 해보니까 처분 금액이 조금 더 커요. 나 50만원짜리를 20만원 더 많이 받고 팔았네. 그러면 요 많이 받은 만큼 나한텐 처분 이익이 될 거예요. 그대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8월 1일에 처분을 하였으니 차변에 있던 단기매매 증권이 대변으로 이렇게 그대로 없어질 거고 20만원 아까 처분 이익 생겼다고 말을 했어요. 요거에 대한 총 대가로 보통예금을 받았는데 얼마를 받았나 보니까
수수료 비용 10,000원 빼고 나머지 69만원 받았습니다. 라고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정리하면 우리가 궁금한 8월 1일 거래에서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익은 이 부분 살펴보면 되겠네요. 단기매매증권 처분 이익이고 금액은 20만원입니다. 라고 찾으시면 됩니다. 자, 10번입니다. 단기매매증권의 취득, 처분, 그리고 평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 중에 틀린 것을 찾는 문제네요. 자, 먼저 3번의 거래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5월 25일에 단기매매증권을, 즉 나는 행복의 주식을 10주를 한 주당 10,000원씩 취득을 하였고요. 대금은 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30일에 가지고 있던 행복의 주식 10주 중에 6주를 이렇게 자산의 감소 처분을 하였고요. 대금으로 현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금을 받고 보니 72,000원, 한 주당 12,000원씩 지금 받은 상태이네요. 그럼 이때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10,000원짜리 단기매매 증권을 한 주당 2,000원씩 더 받고 지금 처분을 하였으니, 그렇죠.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 12,000원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죠. 자,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이렇게 2번의 거래가 있고 나서 기말까지 쭉 거래가 없다는 가정하에 12월 31일 기말 현재 내가 보유하고 있는 행복의 주식은 4주, 4주? 4주? 4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부 금액은 한 주당 10,000원씩 총 40,000원이 되겠죠. 자, 이 상황에서 12월 31일 가지고 있던 4주의 4주의 행복 주식을 가치를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건 10,000원짜리였는데 기말에 9,000원으로 공정가치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한 주당 1,000원씩 총 4,000원의 평가 손실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동시에 한 주당 1,000원씩 4주의 가치가 떨어졌으니 단기매매증권이라는 자산의 감소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고 10번의 보기 문제를 본다면 1번 문제에 단기매매증권의 평가 손실이 1,000원이다가 아니라 4,000원으로 틀린 답이라는 걸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11번입니다. 다음 거래에서 매출채권으로 계상되는 금액을 찾는 문제이네요. 자, 먼저 매출채권이라면 외상매출금과 바드럼 이 2가지를 묶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짚고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한공이 상품 1,000개를 개당 5,000원에 판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금으로 현금, 그리고 전자어음, 나머지는 2개월 후에 받기로 하였다고 해요. 회계 처리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품을 판매하였으니 상품 매출이라는 계정 과목 대변액 수익의 발생 해서 500만원 이렇게 넣어주고요. 판매 대금으로 현금 50만원 자산, 그리고 전자어음을 수령하고 내가 받은 어음이네. 그렇죠. 계정 과목 받을 어음 200만원. 그 나머지 잔액은 2개월 뒤에 받기로 하였대요. 아직 돈을 받지 않고 외상으로 매출한 대금이에요. 그쵸? 외상 매출금 250만원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잔액이기 때문에 매출 금액 전체 500만원 중에 요 이미 받았던 현금과 바드럼 금액을 제외를 하고 차액을 이렇게 250만원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정리하면 우리가 궁금한 매출채권, 즉 외상매출금과 바드럼은 이렇게 되겠죠. 총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다음 거래자료에 의해서 한공상사의 3월 말 현재 매출채권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달라고 해요.
3월 달에 이렇게 일단 매출 채권이라면 이 두 가지를 찾으시면 되고요. 3월 달에 이렇게 회계상의 거래가 있었네요. 우리는 요거를 이렇게 두 가지 외상매출금과 바드럼이라는 T 계정을 통해서 살펴보면 조금 더 빠르게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T 계정의 차변에 이렇게 들어온다면 외상매출금이 발생했다 라고 보면 되고, 대변에 들어오면 외상매출금 뭐 회수를 했다 이런 식으로 매출금이 없어졌다 이렇게 감소로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바드럼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 두 가지가 모두 자산 계정 과목이기 때문입니다.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3월 15일에 상품 200만원 외상으로 매출했어요. 외상 매출금 생겼네요. 반면에 20일에 그 매출금 중에 50만원을 회수를 하였대요. 없어졌을 거고. 29일에 또다시 100만원의 외상 매출금을 회수를 하였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거, 3월 달에 있었던 외상 매출금과 관련된 거래들을 쭉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았더니, 다음 달로 넘어갈게 50만원 이렇게 나오네요. 3월 말에 외상 매출금 잔액은 50만원입니다. 자, 그럼 바드러움의 입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드러움은 여기 전자어음으로 회수를 한 거, 3월 29일에 내가 바드러움이 생겼어요. 왜 생겼냐 보니까 외상 매출금을 대신해서 어음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끝이네요. 3월 31일에 다음 달에 바드러움 100만원 그대로 넘겨주면 되죠. 바드러움 잔액입니다. 즉 둘이 합쳐서 우리는 150만원, 이게 3월 말에 현재 매출 채권의 잔액이라고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1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상품 거래를 회계 처리할 때 가하고 나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을 찾는 문제입니다. 상품을 주문을 했네요. 50만원. 근데 주문을 할 때 계약금을 미리 지급을 하였다고 해요. 내가 아직 물건을 받지 않았지만 상품 잘 만들어주세요 라는 여러가지 의미로 먼저 지급한 계약금입니다. 자, 요때 회계 처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쵸, 앞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단 상품을 인수를 하였으니 상품이라는 자산의 증가, 차변에 상품 넣어주면 되고요. 자, 대변에 상품을 주문할 때 미리 지급한 계약금, 먼저 지급한 계약금, 그쵸? 선급금 5만원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고요. 나머지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네요. 상품을 사오면서 돈을 아직 주지 않고 외상으로 사들인 상황이에요. 외상으로 매입한 상황, 외상 매입금 45만원.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하고 나에 들어가는 계정 과목은 선급금과 외상매입금 이렇게 되겠죠. 자, 14번입니다. 14번하고 15번은 결산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4번에는 기업과 니은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맞은 걸 찾아달라고 합니다. 결산의 절차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은 12월 31일 기말에 실시하는 것으로 예비 절차, 그리고 본 절차, 마지막 보고서 작성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지죠. 그 중에 예비 절차는 본 절차인 마감을 하기 전에 시행하는 절차로 시산표를 작성하기도 하고, 결산 정리분계, 또 수정분계라고도 하죠. 를 하고, 뭐 요즘 많이 작성을 하진 않긴 하지만 재고조사표 필요하다면 작성하고요. 총계정원장이나 각 계정에 정리 기입을 하는 단계가 예비 절차입니다. 자, 본 절차 넘어가기 전에 몇 가지 좀 살펴보자면, 네, 고양이 박스 나왔습니다. 시산표는 분계장에서 이제 전기가 잘 이루어져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계정 집계표였습니다. 우리 시산표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뭐 합계 시산표, 잔액 시산표, 뭐 합계 잔액 시산표 등등.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합계잔액 시산표이기도 하고 정산표의 작성의 기초자료가 되는, 우리가 꼭 좀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잔액 시산표 등식이었는데, 잔액 시산표에서는 아직 마감을 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다른 내용들은 모두 다 기말 내용이지만 자본만큼은 기초자본의 수치가 들어간다고 그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본 절차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결산 본 절차에서는 중요한 게 마감이죠, 그지? 마감이에요. 마감을 하기 전에 수익하고 비용 계정을 대체 분개해주고, 자본 계정도 대체 분개해주고, 나머지 뭐 총계정원장, 분계장 등 여러 가지 기타 장부들을 마감을 해주고, 다음으로 넘기는 2월 시산표 작성까지가 본 절차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쭉 살펴보았을 때 우리가 알고 싶은 거, 기억하고 니은에 들어가는 거는, 그렇죠. 기억은 시산표, 니은은 여러 가지 장부의 마감,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기에서는 2번에 기억은 시산표 작성, 니은은 장부 마감, 이렇게 답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답은 2번. 자, 마지막 15번입니다. 기말 결산 과정 중에 손익계정으로 대체가 가능한 계정 과목이 어떤 건지 찾는 문제입니다. 결산 과정은 앞서 본 것처럼 예비 절차, 본 절차, 보고서 작성 이렇게 나눠진다고 하였고요. 손익계정으로 대체하는 단계는 여기 본 절차였던 것 같아요. 살펴보면 이런 단계들로 본 절차가 이루어지죠. 자, 그 중에 첫 번째 수익비용 계정을 대체를 한다는 거는 여기 이 부분, 수익비용 계정을 대체를 한다는 뜻은 다른 말로 하면 손익계산서 안에 들어가는 계정들을 마감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손익계정을 사용을 하려면 이 손익계산서 계정을 마감하는 순서를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그쵸? 손익이라는 집합계정을 설정을 따로 해주고요. 손익. 그리고 이 손익계정에 수익들은 대변에, 비용들은 차변에 옮겨주는 분계를 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쉽게 T계정을 통해서 구분을 좀 하자면 손익이라는 T계정에 차변에는 비용, 대변에는 수익 이렇게 모여주면 된다는 뜻입니다. 저기 우리 마지막 고박사가 등장을 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비록 이 문제에서는 그냥 손익계정으로 대체되는 계정 과목이 무엇인지 찾는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결산에서 중요한 대체하는 과정 중에 하나인 요 수익 대체 분계와 비용 대체 분계 그 형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 대체 분계는 그쵸. 대변에 이제 손익 계정 과목 그리고 맞은편에 이렇게 수익 계정 과목을 모아주면 되고요. 비용 대체 분계는 반대로 차변에 손익 그리고 맞은편에 이렇게 급여 보험료 등등등 비용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들을 모아주시면 됩니다. 돌아와서 우리가 진짜 궁금한 거 손익 계정으로 대체가 가능한 계정 과목은 그쵸. 여기 거슬러 올라오면 손익계산서 계정이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수익 또는 비용 계정이어야 하겠네요. 답은 몇 번? 4번에 이자, 비용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17차시 과제 8번부터 15번까지의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여기 보이시는 이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 17차시 방금 풀었던 문제들에 대한 과제 포함해서 온라인 수업 기간 중에 있었던 것들은 모두 오프라인 개학 이후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누락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고요. 오늘도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곧 조만간 학교에서 만나요.